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정책을 검증하는 시간, 오늘은 허석 순천시장 예비후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재선에 나서게 된 마음가짐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시정을 4년 동안 펼쳐보니까요. 처음 1년은 업무 파악하랴, 공무원 파악하랴, 남겨진 과제 해결하랴, 제 공약 해결하랴, 정말 1년 동안은 정신없는 나날이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하반기 2년은 또 코로나19와의 전투를 매일 치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뿌린 씨가 참 많은데요. 이것을 수확하고 꽃과 열매를 맺을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그래서 재선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재판에 대해서는 여러 번 시민 여러분께 사죄를 드렸지만 시장 취임하기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치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저는 청춘을 바쳐서 노동운동을 하고 지역 언론운동을 하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추구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삶의 연장선상 속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법리적인 어떤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시민 여러분, 제가 그동안 4년 동안 어떻게 시정을 펼쳤는가를 보시면 알 것입니다. 공무원 인사에서도 정말 매관매직의 고리를 끊었다고 자신을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온 저에게 다시 한번 시정을 맡겨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다 유능한 후보들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시정을 맡겨도 잘 할 수 있을 만한 정말 무난한 후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초선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처럼 순천시정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저는 이미 4년 동안 모든 것을 파악하고 준비를 다 해나왔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려놨기 때문에 또 새로운 분이 시장을 하는 것보다는 재선 시장이야말로 순천시정의 중단 없는 발전을 기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시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지역위원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가장 시민의 뜻을 잘 구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정말 유능하고 무난한 후보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소병철 위원장께서도 그러한 덕담들 다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소통이 좀 부재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바라보는 방향이 같기 때문에 서로가 힘을 합한다면 순천시의 미래를 잘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KBC에서 그런 상을 제1회 지방자치 대상을 마련한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KBC 영향력이 참 대단합니다. 그 상을 받고 나서 전국 각지에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광주, 전남 27개 시군 구에서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우리 순천이 지방자치 대상을 받게 된 것은 29만 순천 시민 여러분께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순천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대상을 받은 데 대해서 누구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순천이 정말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 있고 대한민국에서도 손꼽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그 상을 받는 데 대해서 당연하다 이런 인식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청렴도가 낮아서 우리 순천시의 명예가 좀 훼손된 데 대해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는 인사에서 매관매직의 고리를 끊으면 청렴도 올라갈 줄 알았습니다. 사업에서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공정하게 하면 청렴도가 올라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가까운 어떤 도시에서는요, 몇 군데 사례가 있는데요. 업무 중에 재임 기간에 인허가와 관련해서 뇌물을 받아가지고 사법 처리된 도시가 청렴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의아했습니다. 왜 그럴까 알아보니까 인허가 과정에서 신청하는 업자들에게, 사업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청렴도를 측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취임 이후에 산을 깎아서 하는 일체의 개발 행위를 반대했습니다.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변명같이 들을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지난해 12월 22일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께서 발표를 했습니다. 청렴도 측정 방법에 문제가 있다. 2022년부터 올해부터는 바꾼다고 합니다. 바꾸게 되면은
저는 순천의 청렴도는 대폭 상승할 것이라고 자신을 합니다. 시민 여러분, 순천의 청렴도가 낮게 평가된 데 대해서 시장이 청렴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공무원들은 잘 알 것입니다. 인사에서 매관매직의 고리를 확실하게 끊었습니다. 이 점은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당분간은 그런 호남 3대 도시의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쁘게 이야기하면 도토리 키재기죠. 저는 여수, 순천, 광양이 동북권이 통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어떤 시너지 역할을 내야 되는데 여수, 순천, 광양이 서로 경쟁하는 관계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 점에서 저는 호남 3대 도시를 넘어서자면 여수, 순천, 광양이 도시 통합을 통해서 광역화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는 직접 민주주의의 메카 순천을 만들기 위해서 광장 토론, 천막 토론, 또 오지 마을을 찾아가는 별밤 토크 등을 통해서 시민과 직접 소통을 하였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누구나 말하지만 현장으로 가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컨대 가장 서쪽 끝마을에 있는 의회서면 대전마을을 가는데요. 그곳에서 주민들과 밤새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이 절임 배추를 좀 팔아달라. 그래서 그때 아이디어를 가지고 김장 대축제를 했습니다. 3천여 명의 순천 시민이 모여서 70톤의 지를 담아가지고 7천여 명에게 나눠줬습니다. 정말 축제 분위기였고요. 지금까지 그 감동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에 코로나19가 기습을 해서 이게 잘 이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참 아쉽고요. 또 중국 쪽에 제가 많은 사업을 펼쳐서 중국에 있는 베이징에 있는 기업들이 순천에 지사를 1호가 냈습니다. 2호, 3호 계속 오기로 했는데 역시 하늘길이 막혀서 안 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제가 재선을 통해서 확대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순천 대개조 프로젝트인데요. 저는 순천에서 태어나서 대학 다닐 때를 제외하고는 순천에 지금까지 살고 있는 순천 토박이입니다. 순천 토박이의 관점에서 볼 때 뭔가 퍼즐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교도소가 외곽에 있었고 터미널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50년, 60년이 지난 지금 보면 교도소가 시내 한복판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서면산단도 시내 한복판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터미널은 협소해서 마치 무슨 군단이 터미널보다 못하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교도소를 외곽으로 이전하고 그곳을 박물관 겸 미술관으로, 그리고 터미널을 외곽으로 이전해서 광장으로 만든 것입니다. 터미널 주변의 원도심에 사시는 시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터미널 효과가 과연 그 주변 상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승객들이 내리면 바로 집에 가기 급급합니다. 그런데 광장을 만들거나 다른 시설물을 만들면 그곳에 상권이 형성됩니다. 활성화될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리고 서면 산단을 해룡 2-2 산단을 만들어서 옮기게 되고 그것을 꿈의 정원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순천의 퍼즐을 마지막으로 맞추는 순천 대개조 프로젝트입니다. 이 부분은 공영 개발이 아니고요. 지금 지난해 연말에 12월에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하고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예컨대 교도소를 외곽으로 이전하고 그것을 박물관으로 만든다면 돈이 안 되는 것이죠. 터미널을 외곽으로 이전하고 광장 만든다면 역시나 돈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요. 박물관, 교도소 주변이 지금은 건축 행위를 하나도 못하지 않습니까? 또 5층 높이 정도로 상권을 형성해 준다면 여기에서 서로 이렇게 돈이 수지타산이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계산하는 투자 유치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람회를 두 번째 연다는 것 자체가 같은 국제 행사를 두 번 여는 대한민국 최초의 도시일 뿐만 아니라요. 10년 단위로 박람회를 열자, 그 박람회를 통해서 도시 개조를 하자, 도시 재생을 하자, 이 취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박람회를, 국제 박람회를 이렇게 유치하려면은 기재부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됩니다. 근데 사전에 받자니 시간이 부족하고, 만약에 사전에 받게 되면은 2023년이 아니라 2024년 박람회를 해야 됩니다. 11년이 되는 것이죠. 10년 만에 박람회를 하려고 보니까 2020년 3월 2일 마이애미에서 그 총회에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근데 기재부 이 국제행사 심의는 2020년 7월에 있습니다. 순서가 바뀐 것이죠. 그때 기재부 차관이 제 친구여서
양해를 구하고 먼저 유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2023 국제정원 박람회를 유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2023 내년 정원 박람회는 도시 전체를 정원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2013 박람회를 마치고 우리가 제1호 국가정원을 만든 것처럼 2023 박람회가 끝나면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시민 여러분, 정원도시 1호를 만들 것입니다. 이미 정원도시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정원도시법을 만들게 되면 대한민국 제1호 정원도시가 우리 순천이 될 것입니다. 정원도시가 되고 싶은 단체장 정말 많습니다. 제가 손을 잡으세요 하니까 35명이 손을 잡았습니다. 정원도시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회장이 되었습니다. 내년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나면은 대한민국 제1호 정원도시 순천이 될 것입니다. 2033, 2043 우리 후손들이 10년 단위로 계속 박람회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순천은 그런 정원의 도시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일단 정원도시만 가지고는 자족감은 높아지겠지만 쉽게 하면 돈이 안 되는 것이죠. 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순천만 가든마켓을 중심으로 순천을 정원산업의 메카로 만들 것입니다. 모든 꽃과 나무들이 순천의 가든마켓을 통해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경매 시스템도 갖춰져 있습니다. 순천은 철쭉을 60% 대한민국 철쭉의 60% 이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점들을 잘 살려서 순천을 통해서 거래가 되게끔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굴뚝 없는 사람을 이미 제가 많이 유치했습니다. 코로나19 와중에도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2배, 3배를 했습니다. 해령 2-1 산단 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서에 천연물 소재 농공단지를 10만 평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업 유치를 동시에 합니다. 다만 굴뚝 없는 산업인 것이죠. 생태도시 순천, 정원도시 순천에 맞는 기업을 만들고요. 또 창업 생태계를 중소도시에서 가장 잘 만들어놨습니다. 젊은이들이 그리고 여성들이 어르신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창업 생태계를 구축해 놨기 때문에요. 우리 순천은 앞으로 기회의 땅이 될 것입니다.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오면 성공 신화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의 땅 순천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지만 어쩌겠습니까? 이제 현실인 것을요. 문재인 정부 때 저는 청와대라든지 중앙정부를 자주 찾아갔습니다. 이제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제 인맥이 여야에 두루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의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서도 여와 야에 두루 인맥을 가지고 있는 제가 순천시장이 되어서 국비를 지속적으로 단회해 볼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 기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병철 의원, 서동영 의원 등 유능한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비를 최다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조금 아셔야 될 게 있는데요. 2019년 대비 2021년 카드 매출이 순천은 4%가 늘었습니다. 코로나19로 그냥 침체될 것 같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나쁘지 않다는 것이죠.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특히 관광이라든지 코로나19에 직접 타격을 받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전체 카드 매출이 4% 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지난 달에 그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지원금을 드린 것도 좀 선택과 집중을 한 것입니다. 최근 1, 4분기에 우리 카드 매출 몇십 프로가 늘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이제 서서히 일상을 회복하고 있고 경제 활력을 찾고 있다. 물론 소상공인 지원금이 기폭제가 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 4분기에 이랬다면 2, 4분기는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벗어난다면 우리 순천의 지역 경제는 정상 회복을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천 시민 여러분, 우리 순천시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왜 재선시장을 원하는 것일까요? 초선과 재선 3선을 제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초선시장은 저처럼 아주 힘들어 보이고 깨재재하면 초선입니다. 뭔가 여유로워 보이면 재선입니다. 도인의 풍모를 갖추고 있다 3선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만약에 재선이 된다면 6월 1일 재선된다면 6월 2일부터 업무가 어떻겠습니까? 그냥 어제 했던 일을 오늘 하고 또 내일 하면 됩니다. 중단이 없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 또 새로운 초선시장이 된다면
공무원들 2,000여 명의 공무원을 파악해야죠. 또 업무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야죠. 그리고 어쨌든 제가 추진했던 것들을 분석하고 또 중단 없이 이어나가야 되죠. 또 본인의 공약을 또 새롭게 정리정돈해야죠. 2배, 3배 이런 힘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선시장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재선이 되어서 순천 시민 여러분, 순천시의 중단 없는 발전 그리고 제가 뿌린 씨를 꽃과 열매를 맺음으로써 2023 정원 박람회도 성공적으로 치르겠습니다. 제가 추진한 24년 만에 입지를 확정한 순천 신청사도 준공을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제가 재선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